네, 안녕하십니까. 영업의 신입니다. 영업인들의 이야기,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통해서 힘도 받고 위로도 받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 송준호 챔프님, 단장님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원승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정상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보시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테리어, 이게 좀 고도공사라서 골재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송준호 챔프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방송 해보고 나서 느낌이 어떠셨어요? 여태까지 방송했던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뭐 이해하고 말씀해 주시는 게 편하고 네. 두 번째는 카메라 신경 안 쓰고 얘기해도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정말 그 전 시간에 박사님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이 나는 게 세일즈가 연애랑 되게 똑같다. 연애도 잘 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입사원들한테 왜 당신들이 처음에 그 남자니까 여자친구를 소개받아서 만났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를 네. 물어보거든요. 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내 헤어스타일이 어떤지 보고 그쵸, 예. 그다음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그다음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보는데 우리 세일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냥 상품을 만약에 가지고 가서 상대방에 대한 공부도 안 돼 있고 손부터 그냥 덥석 잡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맞아. 많죠.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을 만나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 항상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한데 세일즈 할 때는 정작 상대방이 나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준비 과정들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세일즈맨도 어찌 됐든 스펙은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맞습니다. 뭘 네. 했었고 뭐 이런 경력이 있고 MDRT도 COT도 그런 그럼요. 중요한 스펙인 것 퀄리티죠. 같아요. 네. 지금도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지 제가 성공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처음에 그런 여건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먼저 이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변에 풀이 없는 걸 겪어보다 보니까 작은 하나하나를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원 선배님 통해서도 많이 배웠지만 플래너에 NM 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가망 고객들을 가져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입이랑 리뷰하다가도 유심히 봤던 게 처음에 썼던 가망 고객이 계약 안 된 사람이 끝까지 와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좀 본 거거든요. 풀이 없으면 그 풀을 소진이 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 고객에 대한 거를.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친밀도가 아까 연애랑 마찬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연휴가 되면. 요즘 이제 저한테 좀 덜 보내는데 문자 이제 뭐 200~300통씩 올 거 아니에요. 일일이 다 답변 주시죠, 또. 답변 명절 때 뭐 이런 거. 예. 네, 뭐 그러면 하루에 그 문자 답변 주는 데만 8~9시간 걸리거든요. 지쳐요. 그럼 제가 진짜 친한 애들한테는 야, 우리끼리 서로 문자 안 하고 연락하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같은 답장을 해본 적이 없고요. 지금도 연락이 오면은 거의 95%, 99% 이상은 다 답변을 다 줍니다.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거 절대 없고 다 틀리게. 받는 사람이 알죠. 이 사람이 그냥 뭐 복사해서 붙였는지 진짜 나한테 보내는 건지 느낌이 가죠. 느낌이 그렇죠. 올 수 있게. 단장님에게 말씀에 정말 귀감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그거를 엉성하게 하고 결과가 안 나오니까 또 딴 거를 하려고 시도하고 근데 그건 또 시간이 필요한 건데 마음은 급한데 그건 또 시간이 필요한 걸 해니 성과는 더 안 나오니까 결국은 이거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또는 내가 지금 조직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식으로 결론 내갖고 결국은 또 이렇게 요인을 외부에 돌리는 네, 자꾸 한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아까 박사님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애를 결부시키면 이 가까워지기 위한 간극을 좁히는 작업을 개별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싫은 게 이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 시대는 모든 정보가 오픈되고 투명화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만큼도 속일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편리함 때문에 뭐 고객님 이러면서 그 단체 문자가 오는데요. 이 사람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시간 없는데 약간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친구야. 아닌 것처럼 가장하면서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보내주는 것들 되게 싫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제가 영업을 좀 잘하게 되고 뭐 그 회사에서도 경력이 쌓여가지고 캐리어가 올라갔어도 똑같다는 거죠.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때랑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오히려 반대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지적인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경제적인 욕구가 굉장히 크고요. 경제적인 욕구가 있으면 지적인 욕구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장들이나 대표이사님들은 굉장히 가서 깍듯하게 무언가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얘기를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되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기업체 사장의 성공을 보고 얘기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과정을 그들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난 이때 어려웠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넌 초창기에 어땠냐. 근데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내가 챔피언 몇 번에 TOT 몇 번 이런 얘기보다도 저 스스로도 난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했어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예, 왜냐하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외로운 이유는 뭐냐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외롭잖아요. 네. 사람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죠? 예, 예. 거의 대부분 와서 이제 뭐 사장님, 대표님 막 이렇게 임팩트가 없는 없죠, 거죠. 없죠. 예. 지금이야 이제 성공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초창기에 그렇게 만날 사람 없고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계속 할 수 있었던 건 그냥 오기였습니까? 첫 달 지나가지고 저희 그 당시 지점장님이 저한테 그 손 붙잡고 이렇게 가더니 한강에서 팥빙수 사주시면서 우리 영업도 안 되는데 딴 데 가서 일하자 타사 가자 이렇게 그 저한테 이제 매니저를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영업 한 달밖에 안 했고 영업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매니저를 해? 뭔 소리야? 아니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희열을 느꼈던 게 언제냐면 냉정하게 첫 번째 저를 돌아봤어요. 네. 내가 보험회사 입사하기 전에 30살까지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는 고객이에요. 고객들 만나보니까 다 열심히 살더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PC방에서 손가락 빨고 있었을 때도 많았고요. 열심히 안 살았던 거죠. 근데 보험회사 들어와서 주변 선배들 보고 고객들 보니까 다 열심히 살길래 나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고객한테 정말 7시간, 8시간 앉아서 그 지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인할 때까지 버티라고. 말주변도 없는데 버텨봤어요. 되게 죄송하죠. 죄송한데 나올 때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진짜 하루를 최선을 다했을 때의 희열이 그때 느껴졌어요. 내가 1년을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대신 그때 제가 좀 집중해서 본 건 뭐냐면 샴페인을 막 터트리시는 거죠 주변에서. 네, 그렇죠. 난 챔피언 했고 난 MDRT 했고 연봉이 얼마고 수입차 사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에 계속 좀 집중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고객이 아까 몇 명 안 되는 끈도 놓지 않고 가져가고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작은 게 생겼던 거 만족하지 않았던 게 지금도 만족은 아예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이면서 평판이 되는 거더라고요. 평판. 예, 조직 내부에서도 막내 생활 이제 제가 한 2년 하면서 칠판 지우고 이거 들고 다니니까 형들이 예뻐해 주시고 지점장님 미팅 탁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한 자료 같은 거 하나 생겨서 형 이런 자료 어디서 제가 받았는데 드리니까 형은 저한테 5개, 10개를 주세요. 그럼 저한테 모든 정보들이 다 취합이 되고 고객들은 쟤는 실패할 거라고 그랬는데 주말에 어느 날 갑자기 띠리릭 전화 와서 뭐 잘 지내냐? 그러면 애들이 주말에 전화했네? 너 이래? 그러고 물어봐요. 한 6개월 지나면 아직도 하나 보네? 1년 지나면 쟤 바뀌었다더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중고등학교 있었던 친구들이 야, 그 송준호가 옛날엔 그랬는데 걔 보니까 요즘은 애가 그렇지 않더라. 옛날에 그랬는데 게임 옛날에 PC방에 살고 뭐 손가락 빨고 옛날에 이제 뭐 애들 때리고 못 살게 굴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청소하면 책상 빼놓고 도망가고 근데 반전을 이뤄내는데 걸린 시간이 한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어떤 이미지를 바꾸는데 근데 이미지를 바꾸려고 바꿨던 게 보다는 그들이 생각하는 내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나도 내 고객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고객들한테 열심히 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본업에 집중하고 뭐 재테크, 보장 다 좋은데 당신 열심히 살아라. 왜냐면 우리 업계의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기준 그레이드가 없고 열심히 사는 걸 보잖아요. 즐겁게. 와서 표정 보라고 그래요. 조직원들 표정을 한번 보고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뭐 한 11, 12단계까지 가봤거든요. 한 명 한 명 소개받으면서. 많은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쭉쭉 단계적으로. 네, 한 명한테 받으면 이 사람 친한 사람 한 명 한 명 이렇게 계속 가봤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이제 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남성이랑 여성이랑 이제 세일즈 기법이 좀 틀리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공평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다 강점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약한 게
그 저기에요 50대 아주머니들 만나면 거의 100% 전패예요. 전패. 왜요? 재미도 없고요. 아니 인물로 안 잘 통할 것 인물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되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일단 여기서는 막 이렇게 웃고 떠들고 말이 통하니까 그러는데 뭐 침묵만 흐르고 말도 잘 제가 그 약한 곳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나이 다 드신, 잘하는 나이 건 드신 아니다. 여성분들을 좀 기피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그렇지 않아요. 30대 초반에 제 또래 친구들한테 전패였어요. 왜냐면 친구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특히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기 생각이 강한데 그렇죠. 거의 이게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거나 강하다는 지식을 내세우면 절대로 고객이 되기 어렵거든요. 경계하죠 서로 네. 깨닫게. 예, 그리고 내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굉장히 뭐 인물이 좋거나 잘생겼으면 세일즈 하는데 별로 도움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이 사람의 와이프나 여자친구 소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공사구분 정확하게 하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남성분들 중에 굉장히 좀 인물이 출중하거나 전 자세 잘 나오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선배님들 대상으로 형님들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여성 시장 소개 안 나온다. 근데 굉장히 노멀하게 생긴 친구들은 반대로 여성 고객들이 소개도 잘 나오고 타겟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세일즈하는 게 좋다. 이런 가이드를 좀 주는 거죠. 송준호 단장이 그 의사 시장, 네. 병의원 시장을 준비하려고 그 세무 회계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준비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 네. 5년이고요. 그때 이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면 한 6개월 동안은 TV 미친 듯이 보고요. 뭐 당연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일단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고 요즘 환율 기조들 바뀌고 있고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럼 그런 것들을 사실은 자료를 찾아보면 공신력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국가기관에서 예, 나오는. 자료가 없겠어요.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 부분들을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내가 항상 준비가 돼서 갈 수 있는 것들 되게 필요하고요. 의사시장 같은 경우도 정말 세밀하게 알아야 돼요. 세밀하게. 그냥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전문 용어부터 시작해서 의사들이 왜 그곳에 개원하고 어떤 스토리로 왔는지 뭐 이런 건 아는 분들 되게 많을 거고요. 사실은 어쩌면 이제 소득률 같은 것들도 어떻게 이제 컨트롤되는지도 다 봐야 되고 지역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식들도 지금은 많이 알 건데 무엇보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의사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저는 사실 한 과에 2분 정도밖에 안 만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세무적인 도움도 되고 싶었고 마케팅에 도움도 되고 싶었고 근데 한 과에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있으면 내가 그 병원 다 비즈니스 도와줄 수 없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해요. 심지어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방송을 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물론 이제 이쪽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지만 일반 그 프로그램들은 그렇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분들의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채워주려고 건강 챙겨주고 관계가 좀 지속되게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잘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여기 되게 중요한 덕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알렉스 퍼거슨 그 감독이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가 솔직히 누구나 내 생각 잘 안 바뀌잖아요. 저도 고집 세고 솔직히 소위 말하면 좀 내가 그래도 잘 나가고 있어. 그런 사람 치고 자기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너가 안 바뀌는 것처럼 세상도 완고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들을 바꾸려면 너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내가 바꾸는 시간이 그게 나도 잘 안 바뀌잖아요 한 방에. 근데 내가 일단 바뀌어야지 그들에 대해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건데 단장님이 계속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일단은 내가 어떤 새로운 시장 접근할 때 본인부터 치밀한 그 공부를 통해서 바꾸는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략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관계성을 수립하고 항상 이 과정을 계속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롱텀 비즈니스로 굉장히 많이 보고요. 중장기 전략으로 무언가 내가 처음부터 결과를 도출한다는 생각보다는 그 지적인 영역과 이제 감성적인 영역이 같이 결부돼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가가지고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또 하나는 오픈된 것과 오픈되지 않은 디테일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의사시장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지식들, 의사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가 아니라 마케팅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절세도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오픈되지 않은 것들도 알아야 되고 조정계산서를 보면서 내가 짚어줄 수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렇게 의사를 위해서 세무 공부하신 거는 좋다 이거예요. 또 네. 의사 시장 하시는 분들이 또 네. 송단장님만 있는 건 아닌데 네, 전 좀 맞습니다. 특이한 경력이 네. 연예인 시장을 또 공략을 해서 네. 뭐 기록도 갖고 계시고 네. 뭐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여성 가수 A 양에게 뭐 얼마짜리요?
그때가 얼마였죠? 금액이 굉장히 컸죠. 굉장히 컸죠. 예. 네, 굉장히 월납 얼마짜리? 뭐 다 몇 천만 원대고요. 월납? 지금 연납이 아니라 월납 몇 천만 원. 지금도 아마 제가 컨트롤하는 게 한 4, 5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다 하면 4, 5천억 되겠죠. 4, 5천억. 예, 보험사랑 은행 쪽에 다 연예인 자산 관리, 자산 관리 관리. 자산이. 자산이 거의 뭐 한 50억, 100억대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하신 거예요? 연예인 시장은 그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닌데.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가 좀 연예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솔직히. 요거 끝까지 들어야 돼요. 1년 정도 이제 그들이랑 술을 먹어봤는데 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사적인 모임이 나가다가 네, 같이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좀 접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스타 50주를 해보고 싶었고 왜냐면 나는 여기서 성공했다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MDRT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MDRT 명함을 들고 가니까 또 계약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그 회사에서 성공가도를 2, 2년, 3년 다닌다고 하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저한테 관심을 갖더라고요. 어떤 연예인 시장을 만들고 제가 스포츠 스타 시장을 만들고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렇게 가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모 연예인이 저한테 오빠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그 모습 오빠한테 내가 일부 저기를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일부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서포팅을 하게 됐고 이 사람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됐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제 뭐 기자 출신이나 스포츠 인맥이 또 있는 분들이 쭈이노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첫 그 한 시장에서 그 스포츠 야구 시장에서 한 고객을 만들 때 6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단장 소개자나 가족 소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자의 영향력 잊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베이직에는 나오지만 당신 말고도 주변에 소개자 영향력 갖고 오는 사람 되게 많다. 그런 경쟁력을 갖춰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그 잘 되는 음식점으로 네임밸류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경험치나 남들이 모르는 노하우를 되게 많이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각 기획사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급여 시스템도 다 틀리고요. 신고 방식도 틀리고 계약 조건 다 틀리니까요. 네, 그리고 계약서 같은 경우도 검토를 다 해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드신 변호사님이랑 이제는 네임밸류가 올라서 검토를 다 하고요. 지금은 이제 저처럼 이제 틈새 시장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알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통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연예인분들이나 그룹들이 있는데 이 그룹 멤버 중에 5명을 제가 다 컨트롤하진 않거든요. 원하지 않아요. 다 공유되는 것들을. 근데 봐달라고 와도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면 보지 않아요. 오늘도 12시에 이제 그런 미팅.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다 제 시간에 맞춰서 찾아와요. 제가 밖으로 뭐 나가서 사람 만나거나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꿈의 진짜 영업 하시네, 없어요. 꿈의 영업. 네, 근데 진짜 시간이 그렇게 안 많아요. 왜냐면 저는 게임도 해야 되고. 근데 진짜 그래요. 하루에 뭐 한 보통 2, 30명? 제가 커피값 한 달에 한 400만 원 쓰거든요. 커피값만? 커피값만 400만 원.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이 바쁘게 소통하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문 지식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수 시스템이나 급여 시스템도 각 스포츠 시장마다 다 틀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계약서도 봐야 되고 그 통장 돌아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들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 보통 왜냐면 우리가 PPT에 모든 것을 담잖아요. 남한테 오픈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생각을 하다 보면 재미있는 아이디어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떤 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연예인 시장이든 스포츠 스타 시장이든 들어가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지점에서 인정받는 것, 팀에서 인정받는 것, 그리고 MDRT 캐리어를 쌓는 것, 그 다음에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고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강의를 하면서. 그 다음에 넥스트 시장에서는 또 뭐냐면 시스템적인 것들을 고객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강의를 쌓는 캐리어가 됐으면 그때는 고객이 얘기했을 때 내가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부동산 지식을 고객님 제가 알아요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잘하고 있는 시스템들, 1, 2등 시스템을 통해서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려요. 이제 어느 정도 선배가 되고 캐리어가 되면 우리들은 서포팅을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이 선배가 혼자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항상 줄 수 있는 것들 만들어 드리는 거죠. 항상 인사드리고 네. 우리 그 대표님은
이런 팀이 서포팅을 하고 있다.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줘야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저는 MDRT는 거절을 한두 번, 세 번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COT는 5-6번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거절 처리를. TOT는 거절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부가 얘기해서 대부가 거절 안 받는 제안을 하라고. 네. 거절 없는 제안을 해라. 그 분위기 자체를 만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품격이나 그레이드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거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옆에서 서포팅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빛날 수 있게끔. 그게 되게 필요한 일단 거예요. 클로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원 대표님도 잘 아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었고 박사님도 네. 처음 들었는데 이 방송의 사실 취지가 사실 저희 방송 듣는 분들의 거의 많은 분들은 실적이 아주 좋은 분들은 이제 시작하거나 그렇죠. 어려우신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이 업계, 특히 보험업계가 어떤 금융의 중심이고 가장 많은 인력이 종사하는. 그럼에도 좀 이게 계약직 위촉직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종사하는데 사실 이 세상에 대한 그 인식은 별로 좋지 않고 또 대한민국에 주식이나 펀드 안 하시는 분마저 보험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최소한 자동차 보험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원 대표님도 시간 내주시고 금품이나 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오고 우리 또 우리 단장님이 나오셨는데 오늘 2시간 갖고 제가 밖에 좀 부족한 더 것 같고. 우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얘기 듣다 보니까 듣다 그러네요. 보니까 아직 네. 질문 못한 게 너무 너무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도 시간 가는 줄 너무 몰랐고요. 재미는 있었는데 뭐 저야 되게 좋습니다. 기회 주시면 너무 좋고요. 예. 이 TOT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아예 거절을 받지 않아요. 이거는 뭐. 난 10번이라고 나올 줄 알았어. 그 생각했었는데, 근데 뭐 TOT 8번 하신 분이 얘기하니까 이게 뭐가 가요 이게. 죽여내시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우리가 어쩌면 학교 다닐 때 박사님 말씀대로 공부도 잘하고 연애를 잘했는데 이 세일즈라는 부분들을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죠. 획일화된 시각으로. 근데 그보다는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그 우리가 고객을 통해서 동료를 통해서 동료 프라이드 의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제가 성장을 한 것도 좋은 회사, 좋은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장했어요. 분명히 성장을 했고 또 어떤 한계 지어지는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 그 사회적인 존경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존경이라는 것들 뭐 받는 모습 얼마든지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받아도 된다. 야, 그러니까 다 충분히 받을 수 해드려도 있는데 되고요. 굳이 안 받고 나는 다 이렇게 네, 베풀 수 아니 있다. 그러면 예.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요. 고객한테 죄송하면 죄송하다라고 하고 그 레포트를 정말 성심성의껏 글자가 틀려도 못 쓰는 글씨라도 하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런 진정성을 보잖아요. 저한테 관심 가져주고 제가 어려울 때 얘기 들어주고 저를 진짜 아껴서 얘기해주는 분들이 제일 고마운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사실 그거거든요. 괘씸한 건 뭐냐면 분명히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정직하지 않은데 딴 얘기하고.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기분이 상하지.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단장님 얘기 듣고 참 제가 생각이 반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떠한 그 영업인이 나를 만나게 해서 3개월을 준비하고 6개월 준비하고 안 만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궁금해서라도 만날 것 같아요. 궁금해서라도. 맞아요. 그렇죠. 네, 궁금해서도 만날 것 같아요, 저도. 그리고 그걸 뭐 내가 그만큼 당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를 까발리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질문으로 딱 풀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꼭 세일즈가 아니라 그 세일즈는 일단 더 장기적인 물론 그 목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진정성을 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그 준비 기간이 참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공부를 하는 건 쉬운데요. 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위해서 준비하고 어떤 내가 준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톡을 던지는 게 어렵다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3개월, 6개월을 못 가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근데 깨져도 빨리 돌아오면 돼요. 그러니까 작심삼일도 1년에 작심삼일 해도 365일이니까 120번 작심삼일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만 바뀌어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2가지가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이렇게 오늘도 또 스케줄이 빡빡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또 지키시는 분이라고 믿고 네. 우리 다음에도 이런 걸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그 용기가 좀 나셨습니까? 이렇게 잘 나가시는 분들도 진시장이 전혀 없는 가운데에서 호민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오히려 저는 남네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갔고 또 오늘 다 못다한 실패담 그리고 성공담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 마무리하지 않고요. 또 이어지는 걸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빠른 시간 내에 뭐 빨리 모시도록 하죠. 다음 주에 바로 뭐 시작하는 걸로 우리 하도록 하고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